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오랜만에 유교 현장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유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유교는 조선시대 500년간 국교이자 사회 질서의 근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명절 문화에도 유교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유교는 한국의 7대 종단 중 하나로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균관이 있는데요. 오늘은 설 명절과 유교 정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균관 박광영 의례부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의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성균관 유교종단 성균관에서 근무하는 박광영 의례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 우리 박광영 의례부장님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 설 명절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항상 우리가 그 설을 앞두고 마음이 상당히 좀 뒤숭숭해지고 그러는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새해가 되도록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참 뒤숭숭하고 또 설레고 기대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예. 예. 그 우리나라의 명절이라고 하면 보통 4대 명절 혹은 5대 명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설, 추석, 그리고 단오, 한식, 대보름 이렇게 5대 명절이 맞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명절이 그 설과 추석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명절인데 이 명절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해와 그리고 달의 운행에 따라 가지고 특정한 날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절기라고 하고 그 간격이 15일 간격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24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명절은 그냥 절기로 말하는 동지라든지 입춘과 달리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별로 대표적인 어떤 특정한 날을 갖다가 우리가 정하는데 이것을 명절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설, 그리고 이제 모든 곡식이 무르익으면 추석, 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단오라든지 다음에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24절기 중에서 그 계절을 대표하는 뜻깊은 날들이 이렇게 4대 명절, 5대 명절로 꼽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 명절이란 게 이 절기마다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일요일이 입춘이지 않습니까? 네. 입춘도 우리 조상들은 좀 뜻깊게 생각했죠? 그렇죠. 입춘이라는 것 자체는 24절기 중에서 대한과 우수 사이에 있는데 바로 양력으로 보면 2월 4일에서 한 5일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있게 되는데 입춘은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풍습에서는 뭐 입춘 대길, 뭐 건양다경, 뭐 국태미난 이런 식의 좋은 문구를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입춘첩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문 밖에다가 이제 붙이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하게도 입춘이 지나면 확실히 조금 이렇게 겨울이 지나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참 절기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설은 어떤 명절입니까? 설은 사실 그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정조라 하기도 하고 세수라 그러는데 음력으로 말하면 바로 1월 1일을 우리가 설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제 설이 되면 다 같이 가족들이 설빔이라 그래가지고 새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고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떡국을 먹으면서 바로 이제 조상님께 차례를 갖다가 지내고 그 이후에 마을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설입니다. 네. 이 설은 우리나라의 오랜 명절인데 그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설 명절에도 유교 정신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유교 정신에 보면 크게 뭐 효제, 충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세배도 하고 집안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도 다지고 그리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면서 효를 실천했기 때문에 유교 정신에서 효라든지 제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설 문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 이 문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예.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 한복을 입히고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는 풍경
좀 많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박광명 의뢰부장님 주변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명절 때만 되면 반드시 이제 그 한복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섣달 금음날이 되면 바로 이제 한복을 다 이렇게 이제 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에다 기스를 다 이제 바느질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저도 도와주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 그러면 한복 입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지금도 제가 유교 종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한복 자체가 저희 어떤 그런 하나 생활복이자 하나 예복으로 저는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좀 우리가 간직해야 될 문화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은 잘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유교가 중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국도 이렇게 그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배도 올리고 좀 비슷합니까? 네, 중국에서도 보면 이게 설날이 되면 춘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봄날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인사드리는 그런 의식은 있긴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설 풍습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유교가 중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문화적인 이유로 이제 유교 정통은 사실 없어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류 스승이신 공자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유교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 문화가 그 살아 숨쉬고 지금도 사실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교 종족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도 이러한 풍습은 남아있지만 전통의 어떤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냥 현실에 맞춰가지고 그 의미만 기리는 그냥 그렇게 지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동아시아의 어떤 중심이 된 종교로서 유교가 참 많은 역할을 했는데 중국은 유교 정신이 많이 좀 퇴색됐고 문화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좀 많이 지금 이런 것들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도 유교 정신이 좀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항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런 전통은 다 사라지고 다만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런 이제 자체적인 어떤 그런 문화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우리가 유교 정신이다, 유교 문화라고 말하기는 이제 단편적인 부분에서는 유교 문화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정신이 함께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뭔가 좀 그 자부심도 생기고 우리가 참 이 유교 정신, 뭐 선비 정신 이렇게 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아름다운 그 가르침이나 문화들을 좀 계속해서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균관의 책임이 또 막중하겠네요. 네. 예. 자, 우리의 명절 문화를 좀 돌아보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명절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는 것도 또 이 명절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설과 추석, 이 차례상을 또 차리는데 차이가 있나요? 예.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과 추석에 지내는 것을 우리가 차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데 간단한 그런 음식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대사는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갖추게 되는데 설하고 추석에서는 밥이라든지 국은 올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차례를 지내는데 시절 음식을 준비해서 올립니다. 여기서 시절 음식, 그 때에 맞는 음식이라 그러면 설에 있어서는 우리가 떡국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석에서는 해국식 가지고 송편을 빚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설에는 떡국을 올리고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을 올린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게 절기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제 계절을 대표하는 그 명절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시절을 음식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특징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설날 때 떡국을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떡국에 그 가래떡을 잘라가지고 둥그리 형식으로 자르는 것도 이제 원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시절 음식이 바로 이제 떡국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유교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성균관이 대표적으로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균관에서는 설 명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사실 명절 때는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실 성균관에서 어떤 별도의 어떤 그런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성균관에서는 유교에서는 음력 초하루하고 음력 보름마다 저희가 유교 성현들을 모시고 저희가 분향이라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력 초하루가 바로 이제 설날 같은 경우가 1월 초하루고 그리고 추석 같은 경우는 8월 15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서는 바로 이제 각자 자택에서 차례를 지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여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성균관에 한 11시쯤 오셔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같이 오셔가지고 성균관에서는 유교 성현들을 위해 가지고 분향이라는 그 의식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 보면 그 과거에는 명절 문화가 참 정겹고 따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그 명절이 돼도 친척 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또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례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명절이라는 것 자체가 뭐 가족 간의 뭐 우애라든지 정을 가지고 정겹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문화였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은 어떤 세태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오면 명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근하고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남아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지난해에 바로 이제 설이라든지 다음에 이 한식 우리나라 대표 5가지 그 명절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는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서양식 문화에 익숙한 그 현실에서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서는 최소한이라도 명절 때만큼이라도 한복 우리 옷을 입고 그다음에 세배도 드리고 차례로 지내면서 생활 속에서 이제 명절 문화를 갖다가 보존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러면 우리 유교 특히 이 전통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없어지지 아니하고 좀 더 이제 보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도 그 발맞춰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아름다운 문화들 한국인으로서 이 한복, 한식 또 한국의 정신 이런 것들을 또 한국의 명절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어나가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 명절 잘 보내시라고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갑진년은 우리가 청룡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시고 그다음에 효친정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각자 뜻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의례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성균관 맞습니다. 박광영 의례부장님이었습니다.